대중목욕탕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대중목욕탕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최근에 대중목욕탕 가신 분 계십니까? 많이 줄었죠. 사실은 사라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현상에 가깝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거의 매주 갔거든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 손잡고 국민 룩이 있죠. 이런 거 여기에 뭐 넣고 뭐 비누 넣고 뭐 양치 그런 거 넣어서 저거 들고요. 국민 룩이죠. 저거 들고 친구들하고 가든지, 아니면 또 집안에 따라서 아버지나 엄마 손에 끌려서 가서 앉아서 여기서 칙 하고 저기 풍동 들어가 있다가 아저씨들이 좀 시끄럽게 떠들지 마 그럼 죄송합니다 하고 빨리 나와서 이제 씻고 이제 가는 아저씨들, 여기들은 시원하다 하면서 하여튼 뭐 그런 물이 너무 뜨거워요 뭐 이런 거 하던 게 우리 목욕탕 문화였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그때 국민학교였죠, 이런 거 붙어있고, 저도 인터넷 찾았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국민학교를 졸업하면 의젓한 중학생이니까 800원입니다. 국민학생이라고 얘기하고 400원에 들어오는 애들 나쁜 아이예요 라고 써있는 거죠. 그거 400원 아껴서 쭈쭈바 사먹고 그러는데 그러지 맙시다 라고 1979년 2월에 써있었는데 우리 때도 있었죠. 이런 거 있었어요. 많이 보긴 했는데 국민학교 졸업생들은 이제 일반 요금을 내야 되는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목욕탕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2000년대 초반에 거의 10,000곳에 가까웠는데 현재 6천여 곳이라 그러니까 30에서 40% 가까이가 줄었다고 하고요. 1990년대 초중반이 절정기였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거의 이제 40%에서 절반 가까이로 목욕탕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줄어들고 있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비전문가인 슈카의 뇌피셜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제 뇌피셜은 이게 쉽지 않은 문화예요. 지금 와서 보면 대중목욕탕은 우리는 지금 뭡니까? 비대면 문화에 살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비대면 문화의 반대쪽에 있는 문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대중목욕탕은 매스, 다수, 랜덤, 무작위, 알몸, 네이키드, 게다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게다가 같이 써, 공유까지예요. 그러니까 다수, 무작위, 알몸, 대면, 공유 문화인데 이거 쉽지 않죠. 이거 쉽지 않은 문화야. 이거 쉽지 않아. 욕조 공유, 비누 공유, 바가지, 물 푸는 바가지, 가격 바가지 말고 물 푸는 바가지 공유, 목욕탕 의자도 공유하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홀랑 벗고 와서 심지어 인사도 하죠. 홀랑 벗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동네 아저씨 지나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좀 훑어, 뭐 이런, 하여튼 좀 뭐 그런 몸매 감상도 이렇게 뭐 이런 아저씨 들어가면 야 대단한데 뭐 이런 걸 하니까, 최근에 비대면 문화는 180도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덕분에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니, 코로나 그러면 마스크 쓰고 뭐 숨도 같이 공기도 같이 공유하면 안 되는데 욕조 공유에 물에 들어가죠. 물 들어간 거를 뭐 공유하고 비누 뭐 바가지 다 공유하니까 될 리가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에 정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고, 이건 저도 뇌피셜이고, 뇌피셜을 떠나서 보면은 목욕탕의 최대 전성기는 1990년대 이전이었다 그래요. 근데 쇠퇴하기 시작한 건 이제 1990년대에 샤워실을 갖춘 아파트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집에서 샤워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목욕탕이 많이 열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90년대부터 열렸다고 할 수 있고, 아니 집에서 샤워가 안 됐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은 훌륭한 분이죠. 너무 젊은 거야. 조금만 옛날로 가도 1970년대 80년대로 가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 왜냐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마당 있는 집에 이렇게 잘 그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돌려서 물을 받았거든요. 여기 돌려서 물을 받으면은 빨간 다라이 있습니다. 다라이. 여기서 아침에 어머니들이 물을 받았어요. 그럼 이걸로 이렇게 했어요. 아주 잠깐 했다니까.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닌데, 우리 할아버지 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서울에 있는 집인데도 아침에 저거 돌려서 이렇게 물 받으면 저거 데펴서 물을 이렇게 뜨겁게 데펴갖고, 이성 가마솥 같은 데 데펴갖고 이렇게 김 나는 걸로 만들어서 이걸로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그 빨간색 다라이. 아실 거예요. 형님들 다 아시는데 모른 척 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고, 이랬었기 때문에 샤워실을 갖춘 이런 아파트가 등장을 옛날부터 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한 게 1990년대에 많이 등장하면서, 그 전까지는 목욕탕이 최대 전성기였는데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고, 특히 2000년대에는 이제 대형 업체들, 목욕탕도 대형화되고 찜질방 기능까지 갖춘 그런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또 동네 목욕탕들이 또 줄기 시작했죠. 그런 와중에 2020년에 코로나의 직격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몸 대면 욕조 공유 문화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또 요즘에 에너지가 급등했잖아요. 목욕탕은 항상 물을 뜨겁게 만들어야 되는데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문화가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왜 그렇게 대담하고 과감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일반적인 건 줄 알았거든요. 글로벌 일반적으로 다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다수, 무작위, 알몸, 공유, 대면 문화가 지금 물어보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문화가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과감한 나체 문화입니다.
우리가 뭐 무슨 뭐 나체 비치 해변 있죠? 무슨 나체 해변, 뭐 알몬 해변 뭐 이런 거 보면서 외국에 가서 야 쟤들 뭐야라 그러는데 그 우리는 뭐 훌렁훌렁 벗고 들어가죠. 훌렁훌렁 벗고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뭐 이성이 좀 없을 뿐이지. 근데 그 뭐 그렇게 큰 하여튼 또 개인적으로는 대면 문화, 무작위 대면 문화가 쇠락하는 게 놀이터를 봐도 아무도 없죠 요즘에. 게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미치 모래도 아니죠. 그 장판으로 된 놀이터에도 아무도 없고 또 옛날에 대학생들의 근본은 4대4 미팅이었는데 요즘은 데이팅 앱이다 줌 같은 걸로 무작위성 같은 건 딱 배제하고 스펙을 알고 오죠. 스펙을 알고 정보를 알고 뭐 심지어 뭐 디지털로 만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근본이 이거였지. 가서 이제 보는 거죠. 가서 야 이거 누가 이거 모았어. 야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수지를 뭐 이런 표현 쓰면서 하여튼 뭐 그런 걸 했는데 이런 게 참 쇠락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게다가 제가 좀 궁금했던 건 이런 다수 알몸 대면 문화가 세계적으로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중목욕탕들의 외국인들이 오면 좀 놀란다 그래요. 물론 나라마다 다르긴 할 텐데 한국인들은 부끄러움이 없냐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렁훌렁 벗고 그렇게 다니고 거기 드라이기로 막 말리고 그쵸. 아저씨들이 많이 하죠. 이게 중요 부위 좀 말리고 아니 평소에는 그렇게 가리고 대한민국 하면은 뭐든 가리고 다 이렇게 좀 선비 문화가 좀 대세인데 아니, 목욕탕에만 들어오면 아주 대담 그 자체로 메스 네이키드 하면서 토킹을 하잖아요. 거기서 반상회도 해요. 반상회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고 그러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물론 외국이라는 게 굉장히 넓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이 한국식 공중 목욕탕 이거 스파죠 스파. 외국은 스파인데 스파가 코리아 스파인데 이런 온천까지 약간 들어간 보통은 속옷을 입거나 수영복을 입고 하는 게 많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기 누가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지. 외국인들이 보기에 알몸 스파죠. 한국은 스파를 알몸으로 하더라. 그건 아닌데 베스요 베스. 제가 미리 얘기 드립니다. 그 외국 친구들 이거는 스파가 아니라 베스. 우린 베스요 베스. 알몸으로 스파하지 않아. 알몸으로 스파하지 않고 걔들은 또 맨발로 여기를 다니는 걸 또 놀랍다. 맨발로 다니지 여기 어떻게 슬리퍼로 다녀. 나는 신발 신고 그 침대 올라가는 니들이 놀라워. 얘들은 이제 슬리퍼도 없이 다니는 걸 또 놀랍다라고 생각을 아니 한국에서는 수영장을 빨개 벗고 들어갑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데 베스입니다 베스.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고 참고로 우리도 그렇진 않았대요. 제가 문화재청에 가서 알아봤습니다. 조선시대 혹시 선비의 나라 대한민국은 알몸 전신 목욕이 메스 그러니까 대중이 다수가 모여서 알몸 전신 목욕을 하던 문화가 잘 없던 날. 왜냐하면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문화책이 쓴 거예요. 조선시대 유교 사상에서 알몸 전신욕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로 간주했다. 그치? 야 우리는 좀 있는 나라야. 그래도 야 우리가 좀 있지. 그렇게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예의가 있지.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시대 전신목욕이 연례 행사였다 그래. 특별한 날에 하는 거. 음력 3월 3일, 뭐 5월 5일 단오에 한다든지 칠석에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뭐 단오날 뭐 창포물에 머리 감고 그거 몰래 봐갖고 막 그림 그리는 거 읽고 막 이런 게 그런 목욕이 연례 행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알몸 전신욕은 예의에 어긋나는 이제 그런 거였다고 할 수 있고 그럼 언제 처음에 생겼냐? 대한민국 최초의 목욕탕이 1905년 설인동에 개업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왜? 나오죠. 모르는 사람끼리 발가벗고 목욕을 한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였다. 그쵸.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되게 익숙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놀랍다는 거죠. 아니 수영장에 빨개 벗고 수영을 하네. 뭐 스파를 다 벗고 합니까? 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끼리 이제 발개 벗고 목욕을 하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문을 곧 닫고 말았죠.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도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1920년대가 되어서야 대중목욕탕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 이때부터 한 3, 40년대에는 여성을 받지 않는 목욕탕이 사회 문제가 됐대요. 왜냐? 그 당시에는 목욕이라는 게 이렇게 자주 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 가면 본전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어머님들이 빨래를 들고 가서 옛날엔 그랬지. 야 이걸 뭐라 그러면 안 돼. 이건 어머님들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옛날엔 그랬지.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 깨끗한 물에 그 따뜻한 거 나오는 게 어디야. 그래서 뭐 그런 거 주섬주섬 들고 와서 이렇게 빨래하고 가져갖고 여성 안 받았다가 사회 문제 되고 뭐 이랬다는 건데 그때 이해를 해야지. 뭐 그런 거고 1950년에서 처음에 60년대가 되면서 남탕 여탕이 나뉘고 한국식 사우나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서대문과 아현동에는 행화탕이라는 데인데 59년에 문을 열었다 그래요. 굉장히 초창기 목욕탕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있다 그럽니다. 목욕탕으로 있는 게 아니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있대요. 커피 써있죠. 목욕탕에서 커피 파는 게 아니라 바뀐 거고 커피숍과 이제 이런 걸로 바뀐 거고 옛날에 초기 목욕탕의 모습이 있고 게다가 1960년대 이때부터 목욕탕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대중목욕탕이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일제시대 때 그런 게 아니라 50년 60년대 넘어가면서 목욕탕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해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새마을 운동이 뭐예요? 좀 뭔가 깨끗해지고 뭔가 좀 현대적이 되자는 거잖아요. 대중 위생 증진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화가 되고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공중 목욕탕이 크게 증가해요.
좀 뭐 더럽고 그런 걸 이제 피하고 뭐 그렇게 되니까 목욕탕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육성을 했고 시나 군에서 운영하기도 했어요. 깨끗하게 씻고 다니라고. 그때 이때 뭐 쥐잡고 뭐 그러던 때기 때문에 정부 자체가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중목욕탕이 굉장히 정말 대중화가 됐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한국식 목욕탕은 좀 놀라웠던 게 어느 순간에 한국식 사우나도 등장을 하죠. 한국인들은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지지 않으면 목욕탕이 아닌 것 같은 뭐 핀란드식이라 그러는데 누가 봐도 한국식이죠. 뭔가 그때부터 좀 화끈한 걸 좀 뭐 불닭 같은 거 이런 거 화끈한 걸 그때부터 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게다가 한반도 전통 문화로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한증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핀란드에 사우나가 있다면 한반도에 한증막이라는 게 있죠. 이 뜨거운 흙에다 바위를 달군 다음에 이 위에 올라와서 땀을 내는 옛날에 뭐 수술을 만들거나 이런 노동자들이 가마 안에서 피로를 푸는 데서 왔다라는 썰이 있는데 한증막하고 이게 합쳐지니까 어떤 문화가 됐냐. 1990년에 찜질방이 등장을 하죠. 94년 부산 최초 등장 썰이 있습니다. 가설이에요, 가설. 그래서 이 찜질방이라는 게 영어로도 찜질방이에요. 영어로도 이렇게 이것도 없죠. 메스 찜질하는 데가 없죠. 우리나라 한증막 문화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어로도 찜질방 아니면 코리아 스파 뜨거운 방에서 땀을 빼고 게다가 심지어 자죠. 숙박도 해요. 요즘에는 오히려 자죠. 24시간 문을 열고 한 번에 몇 시간이고 죽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면 놀라 그럽니다. 야 스파 가자. 코리안 스파야. 오케이 코리안 스파 고 하고 갔더니 이러고 있죠. 이게 스파입니다. 스파. 외국인들이 보기 스파. 아니 코리안 스파라고 해서 갔더니 사람들이 저렇게 누워서 이거 뭐야 이거 뭐 한답니까? 라고 놀랐는데 얘들은 왜 여기 누워 이거 종교시설인가? 이런 얘기를 한대요. 들어가서 보면 이거 뭐 한대지? 대형 찜질방에 가면 문화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뭐 한대지 모르니까 왜 여기 누워서 집에 누워있지? 뭐 이거 다수가 이렇게 누워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인다고 하고요. 게다가 옛날에 나왔지만 1967년에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발명품 바로 이태리 타월 떼수건이 발명이 되죠. 대한민국이 발명한 겁니다. 옛날에 나왔죠. 이태리 타월이라고 이태리가 발명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떼수건을 발견하면서 때를 미는 문화가 갑자기 또 생기죠. 이것도 사실은 때를 미는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게 발명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때를 미는 민족이 대한민국이 돼버렸고요. 옛날에 나왔지만 이태리제 원단을 사용했다고 상품명을 이태리 타월로 졌던 때를 미는 민족이 되었고 이태리 타월의 발명과 함께 등장한 직업이 있으니 1970년대 목욕관리사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요즘에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목욕관리사가 됐는데 옛날에는 세신사 또는 때밀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때밀이 그러면 이상하게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제가 국립국어원에 가서 봤어요. 이 방송할 때 때밀이라는 단어를 쓰면 혹시 비하하는 건가? 그때 국립국어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때밀이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 낱말이 직업을 낮춰 이른다고 볼 수 없다.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 때밀이 여러분들 화이팅이고요. 때밀이가 비하하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세신사가 신조어다. 이게 신조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보단 때밀이가 낫다. 하지만 너무 좀 없어 보이니까 새로운 단어 목욕관리사라고 요즘에는 바꿨습니다. 목욕관리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목욕관리사가 요즘에 신문을 보니까 양성학원도 있다 그래요. 지금 제목 잘 쓰셨더라고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때도 있구나. 때도 있구나. 이 목욕관리사 양성학원 있다 그러고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유튜브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니까 갑자기 생각난 노래가 있었는데 주제가가 이게 아닐까. 잠깐 들어보면 우리 경호 누님의 죄송합니다. 이 농담은 하지 말아야겠다. 유튜브에서 이거 빼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인데? 이거 소화하기 쉽지 않아. 소화하기 쉽지 않아. 죄송합니다. 채팅창도 꺼버릴 뻔했어. 죄송합니다. 이거 재밌다고 적어왔는데 쉽지 않은 유머였어요. 자, 아무 때고 전화하면 안 되고요. 자, 비슷한 직업으로 안마사가 있습니다. 자,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는 법이 있죠. 이게 2008년에 5회에 걸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 걸렸어요. 왜 시각장애인만 하냐? 나도 안마사를 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5회 모두 합헌이 나왔죠. 이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 생계를 보호하는 입법 목적이 있다 해서 합헌 결정이 나와서 지금도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욕탕이 이제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는 문화가 돼서 참 아쉬운 면이 있는데 목욕탕계의 최대 이슈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굉장히 뜨겁게 불타올랐어요. 커뮤니티에 가끔 아직도 뜨겁게 불타올라요. 뭐냐? 과연 몇 살 애기, 몇 살 아이까지 이성의 탕에 들어갈 수 있냐? 여탕은 남자애가 몇 살이어야 들어갈 수 있냐? 남탕의 여자애를 몇 살에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몇 살에 이성애탕이 몇 살까지 들어갈 수 있냐? 이게 최대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2002년 우리 월드컵 때 그때는 무려 만 7세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엄마 따라가. 근데 아무도 이상하게 별 생각을 안 했어요. 2000년, 1990년대, 2000년, 초등학교 1학년은 뭐 유치원생은 그냥 가는 거야. 그랬는데 2003년에 만 7세가 너무 알 걸 다 한다 라는 의견이 많이 비등비등해져서 법령을 개정합니다. 만 5세로 화끈하게 낮췄어요.
5세로 낮춰 만 5세에 대해서 별다른 불만이 없었는데 왜냐면 민원이 좀 있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목욕탕 문화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에서 애를 어떻게 누가 씻기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 만 5세가 19년간 유지가 됐죠. 그랬는데 이제 목욕탕 문화가 많이 쇠퇴하고 애기 데리고 목욕탕 가는 문화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2022년 지금입니다. 현재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돼서 2022년 6월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만 4세입니다. 만 4세. 만 5세 데리고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이제는 만 4세입니다. 만 4세. 2002년에 비해서 거의 3살이 내려갔어요. 사회가 그렇게 뭐 바뀐다고 할 수 있고 20년 만에 3살이 내려갔다고 할 수 있고 참고로 이 분야의 선진국이 있죠. 우리 옆나라 일본. 일본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얼마 전까지 11세에서 12세도 존재했다 그럽니다. 좀 대단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야, 11세에서 12세면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아니요? 초등학교 5학년 여탕에 왜 들어가? 아니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애를 남탕에 들어간다고? 하긴 얘는 뭐 약간 혼욕 문화도 뭐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옛날에 그 학생 노동성이 과거에 10세 정도로 지침을 내렸어요. 10세도 높지. 11세, 12세가 너무 높으니까 10세라 그래도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3학년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많이면 더 높고 10세도 너무 높다. 그래서 지금 2020년에 대체로 7세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만 6세 정도로 이제 혼욕을 할 수 없다고 내렸다 그러는데 아직도 지자체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뭐 더 낮은 데도 있고 더 높은 데도 있으니까 만약에 일본에 가는 경우엔 좀 알아보고 가야 된다. 물론 우리나라는 4세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엄격하게 하면 상관없지만 되지 않을까 하고 잘못 데려갔다가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잘 알아보고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한국식 대중 목욕탕이 생긴 지도 사실은 그런 문화가 생긴 지가 뭐 100년, 200년 된 문화가 아니었었는데 한참 올라갔다가 이제는 비대면 문화가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추억의 장소로 될 날이 멀지 않은 게 아닌가. 지금도 한 40% 정도 줄었는데 점점 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나중에 한 20년 뒤에는 과거에 이런 때가 있었지. 우리 모두 다 알몸으로 들어갔어. 라는 얘기를 마치 추억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